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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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네. 독서 모임 필소그 뒤풀이 대화, 비폭력 대화 오늘 어, 몇 강이죠? 13장. 13장. 자신을 자유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돕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주님. 네, 오늘 13장이고요. 자신을 자유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돕깁니다. 제일 먼저 낡은 규범에서 자신을 해방시키기라고 나와요. 우리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부모님, 학교라는 공간, 그리고 종교단체, 성직자, 그 밖에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제약하고 있는 것을 배워왔어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학습이 대를 이어서 수백 년 동안 우리 삶 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이게 우리는 어떤 존재하고 있는지 그 사실조차도 사실은 의식을 하지 못하고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담론 읽을 때 탈계몽주의 뭐 이런 거 우리 한번 나눔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오히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들을 이제 지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쓰고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의식을 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해로운 문화적 조건에서 오는 고통도 완전히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존재조차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파괴적인 대물림을 알아차리고 그것들을 가치 있고 삶에 도움이 되는 생각과 행동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자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환을 하려면 첫 번째, 나의 욕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두 번째, 자신의 내면과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게 됩니다. 여기 코미디언 버디 해킷의 예가 나와요. 군에 입대하기 전에 엄마가 주는 음식이 기름지고 식후에 신물이 올라올 정도로 사실 자극적이었는데 본인은 평생 엄마가 주는 음식만 먹어왔으니까 그걸 아주 당연하게만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제 군대 딱 갔는데 군대에서 나오는 음식이 엄마가 준 음식이랑 이제 달랐을 때 자기가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문화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 에너지의 전환을 하려는 이런 능력을 갖추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질 않거든요. 학습적으로 배우지도 않고 실제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꼬리표가 달라붙죠. 그래서 오히려 사회적으로는 내 욕구를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부정적으로 많이들 보게 되죠. 쟤는 이기적이야. 라는 꼬리표. 그리고 쟤는 어떤 뭔가 부족한가? 부족한 게 있어서 저렇게 욕구를 얘기하는가? 그리고 어떤 결핍된 사랑이나 뭐 이런 결핍된 생각이 있나? 그리고 너무 의존적인 사람이 아닌가? 왜 자꾸 욕구하지? 라는 어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MVC를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관찰과 평가를 구분하고 느낌을 일으키는 생각이나 욕구를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부탁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죠. MVC는 우리에게 항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문화적 조건에 대해서 인식을 키워줍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조건화에 의식의 빛을 밝히는 것이 우리를 가두는 조건화로부터 벗어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MVC 비폭력 대화 들어가기에 보면 기억 안 나세요? 그 골목에서 열쇠를 잃어버린 사람이 가로등 밑에서 막 열쇠를 찾고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경찰이 물어요. 그 사람한테 뭘 찾고 있냐고. 잃어버린 열쇠를 찾고 있는데 어디서 잃어버렸냐고 물어보니까 골목에서 잃어버렸대. 근데 가로등 밑에서 찾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밝은 곳에서 사람이 이렇게 찾는데 자기가 잃어버린 곳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식의 빛을 우리가 관심에 초점을 둔다고 이렇게 보면 되죠. 내가 추구하는 것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곳에 이 비추는 훈련, 이런 훈련이 실제로는 우리가 자라오면서 학교 교육에서 사회에서 사실은 우리가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곳에 우리 의식을 집중할 수 있도록 상기시켜주는 게 바로 이 MVC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적 갈등 해결입니다. 이 내적 갈등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우울증이 나와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례자가 나오는데 이 우울증이란 게 자신의 인식 안에서는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 없는 상태, 답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요. 우리가 내면에서 자기 비판에 빠져 있을 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는 단계.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행동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는 단계. 이런 걸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은 우리가 자신의 욕구와 단절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신호라고 MVC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한 우울증을 고통받고 있는 여성이 이 MVC 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가장 우울하게 느낄 때를 이 역할극으로 해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는 뭐뭐 해야만 해. 근데 난 하지 못했어. 나는 내 교육과 재능을 섞이고 있어. 할 일도 다 못하고 있어. 이런 것처럼 자기의 판단과 평가하는 말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이 사람이 계속 이런 부정적인 판단과 평가로 이루어진 생각들을 하고 있다면 이때 MVC의 접근이 자기의 느낌, 관찰하는 느낌과 진정하게 원하는 욕구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끄집어내 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속에서 계속 되풀이되었던 소리들 이면에 숨어있는 진정한 뜻을 이해하고 정말 진정 자기에게 공감할 수 있는 여유를 주게 됩니다. 이 MVC가. 그래서 물론 이 우울증을 겪고 있는 여성에게 해답을 주지는 못해요. 어떤 남편의 배려도 있어야 되고 아이들을 보살필 방안을 찾아보기도 해야 되고 하는 답을 주지는 못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욕구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비판적인 내면 소리에서는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우리 내면 돌보기예요. MVC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잘못보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집중할 때 더 평화로운 마음으로 이룰 수가 있죠. 여기에도 워크숍에 참석을 했는데 자기를 좀 더 보살피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참여자였습니다. 근데 그녀는 계속 심한 두통으로 잠을 자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 MVC 교육에 왔으니까 이 MVC를 배우고 있으니까 좀 더 다르게 한번 물어봤대요. 이렇게 머리가 아픈 나 자신을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바꿔본 거죠. 그래서 자기를 질책하고 결국은 막 이렇게 자기를 원망하지 않고 그러는 대신에 자신을 보살필 수 있는 다른 일들을 생각해 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두통을 공감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가 전날 자기에게 충분히 관심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과 오히려 그 두통은 자신을 좀 더 관심 있게 자기를 보살펴 달라는 신호라는 점을 이해하게 되면서 좀 더 이 MVC에 접근하면서 자기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례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많이 겪고 있는 운전하면서 어 일어나는 사례들이 나와요. 그래서 운전을 하는 동안에 화가 나죠. 이 상대편을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MVC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라고 워크숍에서 이제 참가자가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셜이 자기가 예전에 운전을 하면서 전국을 다녔을 때 자기의 감정을 떠올리면서 자기 기준에 맞지 않은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적이고 악당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런 마음 상태로는 '내가 원하는 것은 오로지 상대 운전자를 혼내줘야 되겠다.' 근데 사실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고 결국은 분노가 내 몸 안에서 어 쌓였고 '나는 그 대가를 치러야 했다.'라고 마셜이 자기 경험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셜은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말들을 결국은 '아 쟤는 왜 저렇게 운전을 해? 왜 신호를 지키지 않아? 왜 깜빡이를 켜지 않아?'라고 하는 판단하는 말 대신에 자기의 느낌 그리고 자기의 욕구에 공감하는 방법을 익히면서 의식의 빛을 쪼였더니 저 사람들이 저렇게 운전하는 것을 보니까 '아찔해. 어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저 사람들이 알았으면 정말 좋겠어.'라고 말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공감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운전을 통해서 본인이 공감하는 사례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제한 속도보다 느리게 가는 자동차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이제 뒤 운전자가 막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막 화가 나서 막 투덜거리는 상황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는 막 '왜 저런 식으로 운전을 하지?'라고 원망을 하고 있었는데 좀 더
이제 그 상대편 운전자에게 공감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나는 혹시 저 사람이 길을 잃고 당황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뒷차가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면 안 될까라고 저 사람이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상대 운전자를 공감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길이 뚫려서 지나가 봤더니 옆에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은 80살 정도 된 나이 든 노인이 쩔쩔매면서 정말 운전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두 사례는 나를 공감하는 거랑 상대 운전자를 공감하는 두 가지 사례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분석과 진단을 MVC로 바꾸기가 나와요. 여기서는 이 마셜이 이제 신경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과 이제 사례를 서로 이 MVC를 적용하는 사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진짜 실지연을 하고 있는 심리치료사들과 의사들을 사례로 해서 하는 두 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환자들과 이 사례를 나눌 때 마셜은 이분들에게 얘기를 하죠. 제 말을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네요. 내 말 이해 못하는 것 같네? 라고 얘기를 딱 자기가 하고 나서는 후회를 합니다. 아, 내가 이 환자 탓을 했구나. 내가 좀 더 쉽게 풀이해야 되고, 내가 좀 헷갈리고 있네? 라는 이런 과정. 그래서 제가 좀 헷갈리는데 제 말과 당신의 응답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환자 탓을 했을까라는 본인의 반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심리학자들과 의사들과의 사례에서는 이런 의사들이 결국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진단에 집착을 하다 보니 그 환자들과 자기의 마음, 자기의 느낌, 자기의 욕구 그런 공감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진단하고 분석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는 환자가 그 의사에게 얘기하죠. 당신은 저 사람의 느낌에 공감하지 않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라고 환자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도 어떤 분들이 앞에서 제 앞에서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내가 정말 진정으로 공감하고 있었는가, 내가 알고 있었던 나의 경험이나 나의 지식을 가지고 내가 분석하고 판단하고 있었지는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장을 한번 나눔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코미디언 버디 해켓이 군에 입대하기 전에 이제 어머니가 해주신 기름진 음식을 항상 먹다 보니까 이제 식후에 신물이 올라오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살았다라고 이제 스스로 그게 이제 자신의 삶의 일부가 되다 보니까 의식을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 사례를 읽으면서 생각난 게 제가 엄마가 되는 순간 그 엄마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 그리고 기대감 그런 것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그런 가부장제 문화에서 이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저도 이제 엄마에 대한 역할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교육된 그 엄마의 역할에 이제 꽂혀가지고 엄마가 되는 순간 저의 욕구는 완전히 잊어먹고 사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내가 우리 애 큰애랑 굉장히 힘들었던 게 아마 그것 때문에 그랬구나. 내가 내 욕구를 전혀 모르고 제가 우리 큰애가 5살 때 둘째를 낳았거든요. 근데 5살 때까지는 우리 큰애한테 제가 별로 소리 지른 적도 없어요. 그래도 다정한 엄마였어요. 되게 잘해줬고 책도 뭐 입이 아플 정도로 책도 원하는 대로 계속 읽어줬고 뭐 이것저것 어쨌든 항상 같이 따라다니면서 되게 다정한 엄마였는데 둘째가 태어나면서 되게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서 육아를 둘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힘들었던 거지. 그런데 나는 나의 욕구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알아볼 생각도 못하고 또 엄마가 애들을 놔두고 나의 욕구를 먼저 찾아서 뭔가 채운다라는 그 자체가 욕심이고 그게 좀 죄책감? 그런 것도 좀 들 수도 있고 어쨌든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내가 우리 큰애한테 좀 많이 상처를 주지 않았나. 걔도 나름대로 힘들었을 텐데
내가 이 뒤에 우울증 환자 나오는 사례를 봐도 그렇고 내가 그때 우울증 상태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몰랐지만 아마 내가 우울증 상태였을 수도 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이의 욕구나 뭐 마음을 읽어줄 그게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지금 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지 못했는지 그런 게 조금 이해가 되면서 내가 만약에 그때 나한테 내가 한마디 이렇게 해주고 싶다면 그 말을 좀 해주고 싶더라고. 지금은 너를 돌볼 때야. 너를 좀 돌봐. 이 말을 좀 해주고 싶더라고. 그랬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하정님, 우리 욕구 리스트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게 돌봄의 욕구가 있어요. 이 신체하고 생존 욕구에 돌봄을 받음, 보호받음 이런 욕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정님 말씀은 내가 육아를 하면서 이런 나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 그죠? 그렇죠. 네. 여기서 보면은 휴식의 욕구도 있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우리 큰애도 키울 때도 그랬고 잠을 그냥 밤에 통잠을 자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3번, 4번 일어나서 울고 또 달래서 한 30분 달래서 재우고 그리고 한 2시간 겨우 남짓 자면 또 그거를 계속 반복을 했으니까. 근데 그게 한 해까지는 감당이 됐는데 이제 둘을 키우니까 이제 그때부터 근데 애기 엄마들이 저 같은 상황을 지금도 다 그렇게 겪고 있을 것 같아요. 혼자서 육아를 2명을 책임진다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수면의 욕구는 기본이잖아요. 근데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일상이 계속 멍한 상태인 거예요. 계속 좀 짜증이 나고. 사장님, 고든님이 큰애를 낳았을 때가 몇 살이었어요? 28. 28. 28살짜리가 결혼을 했다고 이제 아기를 만난 거예요. 아기는 예쁜데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들어요. 밤에 잠도 안 자고 빽빽 울어도 있는 그 아이가. 그러니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아직 엄마라는 느낌이 그닥 없는데 얘가 내가 돌볼 수밖에 없는 나의 의지한 어떤 하나 생명이 진짜 내가 없으면 죽잖아요. 그 아이를 책임져야 된다는 그 마음 들었을 때 되게 힘들었고 어쩌면 그때는 그 아이를 돌보는 게 나의 최대의 욕구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고등님 얘기를 들으면서 들었어요. 그 순간에는 저의 욕구가 그게 다였던 것 같아요. 엄마의 역할. 네. 그래서 나 개인의 욕구는 그러니까 나도 어리잖아요. 20대면. 그러니까 나도 어린데 한 개인으로서 욕구는 그냥 전혀 충족시킬 생각 자체를 못했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내 욕구가 좀 충족돼야지 애도 더 잘 돌볼 수 있는데 안 되니까 같이 힘들어졌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지금 엄마들은 자신의 욕구를 그래도 조금은 들여다보고 좀 채워가면서 육아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둘째가 이제 있었으니까 이미 하나를 이렇게 키우면서 소진된 세력도 있고 거기에다가 아이가 둘째가 태어날 때쯤 아이가 제일 좀 힘들어지는 상태가 되잖아요. 이제 말도 이제 따박따박 하고 똑바로 이렇게 쳐다보고 대들기 시작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보호해야 될 어린아이가 하나 더 출생되는 게 진짜 되게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둘째 아이 출생 자체가 엄마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지금은 그래도 그 육아를 그래도 옆에서 같이 남편이나 뭐 어쨌든 같이 하려고 좀 애를 쓰더라고요. 근데 우리 때만 해도 남편은 그래도 직장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싶어가지고
밤에 그냥 저 혼자서 계속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거의 독박 육아를 하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것처럼 남편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친정엄마 집 옆에 살았는데도 친정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할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같이 키워야 되는데 혼자서 그냥 모두들 당연하게 제가 육아를 책임져야 된다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저의 기본적인 수면 욕구라든지 뭐 밥이라도 제대로 애들 이유식 하다 보면 제 밥까지 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먹는 거 자는 거 이런 게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남편이 안 되면 뭐 친정 엄마든 뭐 시어머니든 아니면 돈을 주고 또 사람을 쓰든 어쨌든 그래도 뭐 일주일에 한 2번이라도 밤에 혼자서 잘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최대한 만들려고 하잖아요. 요즘 육아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수면 욕구를 기본적으로 충족시키고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또 개인 시간을 또 만들어서 뭐 나가든지 뭐 욕구를 좀 충족시키고 근데 우리 때는 일절 그런 게 없었거든. 그냥 낮과 밤이 365일, 예, 365일 24시간 풀코스.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둘째 태어나서 제가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제가 죄책감이 참 많았는데 읽으면서 그때 나를 조금 이해하면서 그 상황에서는 내가 좀 많이 힘들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구나. 전혀 나를 돌보지 못했으니까 내가 우울증인 상태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 내가. 그때 내가. 그러니까 죄책감에 있었던 나를 조금 화해해 가는 과정 같아요. 조금 그랬어요. 이번 챕터 읽으면서 조금 화해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냥 있는 이 일부가 돼버린 거잖아. 내가 육아라는 게 엄마니까 당연히 이런 삶을 살아야 돼라는 게. 근데 이제 이런 삶이 내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걸로 전환을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전환을 시켜야 되니까 방금 고듬님은 이제 욕구에 대한 이해는 이제 하신 것 같아요. 내가 돌봄을 받고 싶고 휴식을 취하고 싶은 나의 욕구를 이제 나는 이해를 했고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나의 내면과 연결할 수 있는 이제 능력.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난 이제 쉬고 싶고 나도 돌봄 받고 싶고 이런 난 욕구가 있어. 그러면 이런 나를 난 어떻게 나한테 이제 연결해 주지? 나에게 주어지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연습을 훈련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저도 이 MVC를 하면서 난 내 느낌을 알겠어. 나 욕구 알겠어.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수단과 방법을 이렇게 또 찾아봐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이런 훈련을 이렇게 평소에도 학교에서도 이렇게 해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나의 내면을 위해서 내가 채워주기 위해서 난 어떤 수단을 한번 그때의 나라면 지금 이미 지나갔지만 그때 이제 고듬님이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왜냐하면 고든님도 지금 딸 둘을 키우고 계시고 그 딸들도 또 결혼을 하면 이제 그런 육아라는 어떤 내가 겪었던 일을 할 건데 그러면 이제 아까 고든님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옆에 이제 부모님 찬스, 뭐 어떤 뭐 돌봄을 뭐 어떤 위탁하는 어린이집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런 방법을 모색하고 찾고 어떤 이제 그런 과정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두고 해야 이제 좀 더 이게 욕구가 풀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맞아. 지금 사실 그때의 나로 돌아간다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남편한테 애를 맡겨놓고 저 혼자 친구 만나러 그때는 부산에 있었으니까 친구 만나러 나갔을 것 같아요. 나가서 친구랑 수다도 떨고 뭐 영화도 보고 차도 마시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중에는 최소한 엄마한테 애를 좀 맡겼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내 시간을 좀 갖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혼자서 또 잠도 잤을 것 같아. 나 혼자서 남편한테 남편이 다음날 뭐 회사 가서 졸든지 말든지 그냥 나도 그냥 애 키우면서 그냥 밤새 한번 아침까지 잡았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거를 못해서 그게 왜 가능하다고 그냥 그거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왜 그게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지금 이 순간 오늘 내가 그때 왜 나는 그걸 할 수 있었는데 못했지? 라는 생각을 할 때 고등님이 어떤 감정이 들까요? 좀 제가 제 생각에도 좀 답답한 것 같아요. 제가 제 스스로한테 왜 그렇게 못했지? 왜 그렇게 어리석었어? 뭐 이런. 막 약간 그때 나에게 원망이 되거나 그래서 좀 억울하다거나 음. 그러니까 그때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좀 어리석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리석었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떤 감정이 그러면서 따라올까요? 좀 슬픈 것 같아요. 전혀 그 생각을 별거 아닌데 그 생각을 전혀 못했다는 게 좀 너무 그 상황에 있는 내가 그 생각을 단순한 생각도 전혀 못하고 살 만큼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내가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좀 안쓰럽고. 안타깝고 안쓰럽고 그게 뭐라고 그냥 하루 남편한테 맡겨놓고 뭐 다음날 가서 회사 가서 좀 졸면 어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안쓰러워하는 지금의 나의 다음 감정 어떤 걸까요? 지금 이 순간 후회 약간 그것도 네, 후회되고 안타까워요. 지금 생각해도 후회되고 안타깝고 그리고 그 엄마의 역할 뭐 그런 교육들 아무래도 아빠에 대한 어떤 그 육아나 가정에 대한 요구보다는 엄마에 대한 요구가 기대치가 더 크잖아요. 사회에서 거기에 내가 너무 맞추려고 했다. 내가 거기에 왜 너무 맞춰서 좋은 엄마가 되고 내가 애를 잘 키워서 인정받고 싶었나? 뭐지? 아니, 우리 문화가, 음. 우리의 문화 자체가, 그런 의식적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이걸 이렇게 노출하는 게 아니라 숨기고 그냥 내가 이렇게 뭐지, 꾹꾹 눌러야 된다는 그런 문화 속에서 아까 우리 고등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걸 남편한테 맡긴다거나 내가 그걸 엄마한테 던지고 간다거나 이러면 어떤 사회적인 시선이나 이런 게 내가 책임감이 없는 엄마인 것 같고 그런 어떤 시선도 느껴지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이렇게 힘든 세대의 과정을 거쳤다 보니 요즘 애들이 애들을 안 낳으려고 하잖아. 결혼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 요즘 어떤 말이 있어요. 애는 동네에서 키운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키우는 게 아니라 이제 나라에서 이제 자꾸 이제 그걸 정부 정책으로 이제 많이 이제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이제 이렇게 좀 분위기가 사회적인 분위기가 직장에서도 육아휴직이란 걸 저는 그랬거든요. 낸다고 생각도 못했어요. 육아휴직 내면 사표 쓰고 나가야지. 니 뭐 키우러 왔나? 이런 시대에 저도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육아휴직 쓰는 게 이제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에 잡혔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이제 농협에 다니는 제 친구가 그랬대요. 자기가 육아휴직을 분만 휴가를 나갈 때 위에 언니들 눈치를 아주 많이 봤대요. 근데 오히려 밑에 후배들은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그랬대요. 왜냐하면 위에 언니들은 뭐 나는 애 안 키웠나? 나도 다 나와서 육아휴직 안 쓰면서도 다 직장 다녔거든? 하면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지 않았다면 오히려 결혼도 안 한 후배들은 내가 결혼하면 나도 애를 낳으면 언니처럼 또 이렇게 쩔쩔 맬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언니 괜찮아요. 다녀오세요. 저희가 어떻게든 할게요라고 밑에 후배들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의 세대들은 공감해주지 못하지만 다가올 애들은 그걸 또 공감해주더라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끼 세대가 약간 좀 힘이 들긴 했지만 이제 차츰차츰 그 문화가 정착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장님 저- 어떻게 네. 충분하셨어요? 네. 어, 지금은 어쨌든 오늘 제가 이 챕터 읽으면서 과거의 나를 좀 많이 용서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너무 이해가 되고, 많이 힘들었겠다. 진짜 그때는 그때로 돌아가서 누가 그러더라고. 과거에 어떤 때로 돌아가서 이제 그냥 가장 후회되는 때가 언젠지, 어느 때로 돌아가고 싶은지 그런 질문을 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내가 오늘 이 딱 읽으면서 나 그때로 돌아가서 나를 좀 돌보라고 하고 싶어.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엄마들은 어쨌든 자신을 좀 돌보면서 육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아까 그 책임감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직장을 안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책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도 안 다니면서 애를 남편이나 친정 부모나 누구한테 맡긴다는 자체가 제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근데 그 나도 김지영이 사람이잖아. 생각나네. 음. 82년생 김지영 맞나? 예. 그거 보고 엄청 울었어요. 저는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음. 그 남편이랑 같이 봤는데 남편이 저보고 이상해가지고 내가 너무 많이 우니까 자기는 좀 불편해하더라고. 한쪽에서 같은 영화를 보는데 한쪽에서 너무 많이 우니까 조금 이게 계속 근데 나는 너무너무 그게 눈물이 나더라고.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음. 영화의 힘이다. 참. 공감을 비폭으로도 받을 수 있지만 사실 그런 예술로 우리가 공감받으면서 치유하고 힐링받고 이해받고 나만 그런 거 아니구나. 억울함도 좀 약간 치우고 네. 그런 음. 영화의 힘이. 이렇게 나를 조금씩 용서해 갈 수 있겠다 싶어요. 나는 솔직히 나를 용서할 수 있겠나? 우리 큰애한테 저렇게 상처를 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금씩 용서해 가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생각하기에 고등님 상태에 있었으면 어, 그, 그 껍질, 그러니까 그 계란 껍질 같은 그 껍질 보이지도 않지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환경과 나의 생각과 그리고 현재 놓여 있는 내 앞에 이 현실과 이것들이 나를 단단히 둘러싸고 그 단단해진 그 껍질 안에서 깨고 나오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그 껍질 안에서 얼마나 애를 태웠겠나. 잠도 못 자고 아이는 나에게만 책임이 있고 또 다른 큰 아이가 있고 이게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하지 그리고 맞아요. 그때 환경도 되게 저한테는 힘들었어요. 시댁의 어떤 며느리 역할이나 어쨌든 남편이 아들 역할을 버리고 나한테 다 떠맡겼으니까 제가 아들 몫까지 다 하는 좀 훌륭한 좀 어쨌든 좋은 며느리가 좀 되려고 그 며느리 역할도 엄청 부담이 컸었고 그때 IMF 끝나고 얼마 안 된 상황이라서 그 경제적인 상태도 조금 그때 힘든 상황이었고 또 결혼 한 7년 차 그 정도에 남편과 좀 관계가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면 내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남편과도 삐걱거렸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 우리 큰애가 그때 한 7살, 8살 요때 진짜 제가 큰애랑 힘들었거든요. 그때부터 한 4학년, 중1 때까지. 근데 한 7살 그때 틱도 오고 그랬어요, 우리 큰애가. 틱을 앞에서 눈을 깜빡거리고 막 그렇게 신호를 보내더라고. 근데 이제 나는 그거까지는 이제 눈치를 못 챘는데 잠깐 그러다 말긴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마 저도 약간 우울증 상태였던 것 같아요. 너무 상황이 결혼하고 얼마 안 된 상태에서 IMF 터지고 막 그 수습하고 난 다음에 이제 둘째 태어나고 이제 조금 자리 잡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때는 또 제가 친정 옆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서울에 발령이 나서 이제 서울로 이사를 와서 저 혼자 서울에 뚝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도움 구할 데가 전혀 없었죠. 친구도 없었고 친척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고 남편 하나밖에 없었는데 남편은 뭐 거의 도와주지 않았으니까 그 상황에서 제가 너무 이제 약간 우울증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막 빠둥빠둥 하다가 잘 안 됐던 거지.
그래도 애썼다 해주고 싶어요, 지금은. 그래도 애썼다. 그, 애쓰셨어요. 음. 혼자서 정보도 없이 음. 온전히 혼자서 뭔가를 감당하면서 헤쳐나가려고 애쓰셨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모든 생명들이 그렇게 크죠. 햇살쌤 머리 위에 고양이도 애쓰고 있다. 제 뒤에 앉아 있어요. 저는 우리 화나는 얘기 약간 여기 사례를 듣다 보니까 살짝 짜증났던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짧게 해볼게요. 모닝 페이지를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치는데 계속 오타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 짜증이 그냥 짜증나 이런 게 아니고 몸에서 막 그 찌릿찌릿한 그런 느낌 있죠. 기분 나쁜 느낌이 짜증과 같이 왔어요. 그래서 기분이 나빴어요. 기분 나쁘면서 생각을 했죠. 비폭력 대화적 관찰. 왜 짜증이 나는 걸까 이게? 이 순간 이게 짜증나는 일인가? 왜 짜증이 나지? 원하는 게 있었어요. 타이핑에 오타가 없었으면 좋겠다. 나의 타이핑에 오타도 없고 속도도 빠르고 빠른 속도로 모닝 페이지를 치면서 오타도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제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 기대에 못 미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원하는 상태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했어요. 생각하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속도를 늦추고 오타를 줄인다. 하나는 내 마음을 바꾼다. 했거든요. 두 개 중에 뭐가 좀 더 편할까? 전자를 선택했습니다. 조금 천천히 치면서 오타를 줄인다. 그러니까 진짜 짜증이 안 나더라고. 근데 짜증이 안 날 거라고 사실 기대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속도가 줄어들었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그런데 속도를 좀 줄이니까 오타가 줄어드니까 짜증도 줄어들더라. 그런 운전자를 보면서 막 짜증났다라는 걸 얘기해 주니까 그 경험이 그냥 떠올랐어요. 말하다 보니까 비프랑 연결이 안 되네. 아니 연결이 됐어요. 어디 왜냐하면 연결됐을까요? 연결이 됐지. 왜냐하면 내 느낌에 일단 충실하고 내 느낌을 충분히 알고 그다음에 어떤 나의 욕구가 있는지를 찾아갔잖아.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걸 이제 끊고 내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간 거거든. 그렇죠. 욕구 충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나를 비난하는 걸 멈췄잖아. 인식하고 멈춘 게 엠부시인 거지.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전 들으면서 그 욕구가 오자가 없는 게 욕구였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자가 없이 나오는 게 진짜 욕구였을까? 그런 생각이 뭘까요? 들었고 찾아주세요. 시간도 빨리 끝내야 된다는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면서 오타가 없길 바랐죠. 그냥 공책에 쓰면 안 돼? 나 노션에 요즘 빠져가지고 노션에 꼭 쓰고 싶어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공책에 쓰면은 이건 오늘 아침이 아니고 그 전에 사실 이 문제가 모닝 페이지를 쓸 때마다 저한테 대두되는 문제거든요. 지금 모닝 페이지를 노션에 기록하기 시작한 지 2주 차인데 2주 내내 시작하는 그날부터 이거 갖고 고민하고 있어요. 앞에 고민은 뭐였냐면 노트에 쓸 때는 오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물어봤어요. 그럼 노트에 쓸 때는 네가 오타가 없었니? 아니 있었어. 있었지만 이렇게 많지는 않았거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이상하다. 아니 타이핑도 내가 내 생각에 되게 오래 했고 글씨 쓴 것도 오래 했는데 왜 타이핑을 안 늘지? 뭐 또 이런 생각을 한 거야 혼자.
그런 생각을 하다 발견한 게, 아, 내가 손글씨를 쓴 거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됐을 거 아니에요. 세월로 치면. 그런데 컴퓨터를 타이핑하기 시작한 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니었더라고. 사실 저는 대학교 때도 타이핑 많이 안 했거든요. 제 논문 제일 대학교 때 제일 많이 타이핑하는 게 논문이잖아요. 대학교 때 논문 쓸 때 저는 그 논문도 제가 타이핑을 안 했거든요. 아는 언니가 다 해줬어요. 그거 타이핑 너무 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타이핑을 많이 안 해봤어. 직장 생활하면서 타이핑 할 일 별로 없었어. 타이핑을 하기 시작한 게 최근에 제가 코칭하면서 뭐 이렇게 서류 작성하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PPT 만들기 시작하고 불과 5년도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네가 오타가 나는 게 너무 다르네. 손글씨보다 못 쓰는 게. 뭐 이런 생각도. 근데 모닝 페이지는 누구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오타난 대로 그냥 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또 그래 이거 제 첫 모닝 페이지 주제가 그거예요. 오타가 막 나오고 있는 거야. 심지어 엉망진창이야. 뭔 글씨도 모르겠어. 그렇지만 그 노트에 쓸 때 수정하지 말고 쓰라고 하잖아요. 그래 노트에 쓸 때 수정하지 말라고 했어. 그러면은 컴퓨터로 칠 때도 수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백스페이스 치지 말고 그냥 계속 치자 하고 했는데 다음날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두드리면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이렇게 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건 좀 노션 의미가 없다. 해롭네. 이건 좀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글씨는 보게 하자. 뭐 이런 과정을 좀 거쳤어요. 예전에 그 블로그 한참 쓸 때 그냥 어떻게 쓰면 오타 엄청 많이 나거든요. 눈을 감고 쳐. 그럼 안 나요? 덜 나요. 그리고 나서 그거는 이제 막 이렇게 칠 때고 그냥 들으면서 속도를 줄였는데 속도를 줄여서 오타가 안 나게 치니까 짜증이 덜 났다. 근데 욕구는 충족이 되지 않았다. 이러잖아요. 내 진짜 욕구는 그게 아니었다. 왜 속도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완벽한 글씨를 원한 것도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 진짜 욕구는 뭘까? 라는 진짜 의문이 생겨. 욕구라기보다는 이건 이제 욕구가 아니니까. 욕구는 모르는데 내가 바라는 거는 속도도 빨리 치면서 오타도 나지 않는 것. 그런 나를 내가 바라는 거죠. 유능한 나. 근데 그 마음을 유능을 읽어주면서 여기 그 두통의 사례처럼 내가 그러면 속도도 빠르면서 오타가 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러고 하면 안 돼요? 이건 네. 오코치가 오코치 스스로를 공감해줘야 될 것 같아. 수단 방법을 바꾼 거잖아요. 수단 방법이잖아요. 내 안에 그러니까 예를 있는 들면 욕구는 어, 완벽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속도를 늦추고 오타를 줄인다. 나의 생각을 바꾼다. 이 어떤 방법이든 나를 그렇게 해도 괜찮아라는 나를 공감을 해주는 게 가장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내 속에서 자꾸 나를 비난하는 거잖아. 이 비난은 내 기대에 충족하지 못해서 내가 바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그 갭의 짜증을 올라온 거. 기준.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생각이 났냐면 내가 그때 짜증이 난 이유는 나한테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이 운전한 사람이 자기가 운전을 바르게 하는 그 기준이 있었는데 앞에 있는 차가 그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저 사람 저렇게 운전하면 안 돼. 근데 나도 똑같은 케이스를 왔다고 이제 느낀 거죠. 왜냐면 내가 생각한 나의 기대는 빨리 치면서 오타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기대가 이게 비현실적인 기대인 거잖아요. 사실 현실로 있을 수 없는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비현실적인 거를 기대하니까 현실하고 갭이 생기니까 그 갭만큼 내가 짜증이 난 거거든. 그런데 어쨌든 오타가 줄어드니까 짜증은 덜 났어. 근데 퀘스천 마크가 어디에서 왔냐면 내가 진짜 원했던 거는 속도도 빨리 하면서 오타가 없는 건데 속도를 줄여서 오타를 줄였는데 내가 짜증 줄어들었네. 이제 여기서 이제 퀘스천 마크가 올라온 거야. 불가능을 욕망한다는 단어 그 문장이 생각나네. 그렇죠? 불가능을 욕망하면 우리는 화가 나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거든요. 불가능을 욕망해서 내가 짜증이 났어. 이게 불가능한 일인 걸 인지하고 수단과 방법을 이제 바꿨죠. 제가 방법을 바꿨죠. 못 본 잘 몰라요. 그리고 타자 우리 연습하자. 인간의 불완전성을 인식해야 돼. 송이님아, 좀 공감해주면 될 것 같아요. 공감이 필요하네. 오늘부터 타자 연습해. 하루에 1시간씩. 그거 좋은 수단과 방법인 것 같아. 타자 연습을 오코치 루틴에 넣는 거야. 또 타자 연습도 또 했지. 4주 동안 그 일이 다 일어났어. 2주 동안. 타자 연습도 했지. 그 게임이 있더라고. 타자 게임 안에. 그래. 그치, 그러면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게 맨 마지막 가장 최근에 내 고민인데 그 사이에 어떤 게 또 있었냐면 그래. 그러면은 타자 연습을 해서 나의 기대치에 내 능력을 맞추자. 그냥 타자 연습을 하면서 생각이 이게 내가 이 바쁜 날 이 바쁜 그렇지. 시기에 이럴 가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갑자기. 그거 공감.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이야? 뭐 이런 생각이 좀 든 그런데 거지. 그래서 그냥 멈췄어. 노트에 쓰세요. 그러니까 멈췄어. 그러니까 놀이 같은 거예요 이게. 나의 이제 이 부정적인 올라오는 감정을 관찰하면서 찾는 거지 계속. 수단과 방법도 바꿔보고 내 욕구도 다시 찾아보고. 근데 사실 내 이 비폭력 대화에 나오는 언어로 이 나의 욕구를 아직 못 찾은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게 뭔지는 알겠고 짜증이 어디서 왔는지도 알겠고 내 생각이 뭔지도 알겠고 내가 어떤 마음을 바꾸면 되는지도 알겠는데 근데 이 안에 있는 나의 욕구는 뭐지? 그런 퀘스천. 아직 해결되지 않은 퀘스천. 왜냐하면 그 욕구를 내가 찾으면 아까 마음을 바꾸는 거 어렵다고 했잖아요. 근데 욕구를 찾으면 마음은 그냥 자동으로 바뀌는 걸 제가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내가 진짜 그 상황에 내가 연결된 욕구를 찾으면 그냥 눈 녹듯이 녹아버리는 걸 제가 경험했다 보니까 아마도 여기에서 내 욕구를 찾으면 마음을 바꿀 필요도 없이 그냥 수용이 저절로 되고 그냥 공감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할 것도 없이 그냥 완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그냥 눈 녹듯이 사라지는 감정들을 제가 경험을 해서 욕구를 찾으면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아직은 욕구를 찾지 못했어요. 내가 도대체 뭐가 충족되지 않은 거지 뭐예요. 그러면 욕구 리스트를 보면 자기 구현의 욕구가 있어. 자기 구현의 욕구. 여기 자기 나한테 이렇게 구현의 물어봐봐요. 내가 욕구를 찾는 방법에 그 음. 질문을 딱 받았을 때 그 욕구가 내 진짜 욕구랑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듣는 순간 동시에 일어나 그 작업이. 어떻게 여기 물어보냐면 그 순간에 타자가 안 돼서 짜증이 났을 때 혹시 자기 구현의 욕구가 필요했을까요? 이렇게 나한테 물어봐봐요. 그 오타가 났을 때 자기 구현의 욕구 중에 성취, 숙달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나요? 숙달이네요. 숙달. 숙달이에요? 숙달이야. 숙달. 숙달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숙달 맞아. 익숙하게 잘 하고 그렇지. 싶었구나. 숙달이 항상. 접촉됐어. 숙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있어요. 맨 밑에 두 번째 줄에 숙달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구현에. 있네. 숙달 있네. 숙달 맞아. 그래서 이거 보고 찾아야 돼. 좀. 예. 자, 그러면 오코치님, 내가 자기 구현을 해서 이제 숙달하고
이제 싶은 욕구를 찾았어. 그럼 내가 이거 이제 충족했어. 그러면 느낌 리스트에서 이 충족했다고 상상을 하면 느낌이 어떤 것 같아? 짜릿하지. 성취감이 느껴지고. 음. 방금 그 다 돼버렸어 지금. 어. 딸이란 단어를 딱 듣는 순간 막 짜릿함이 탁 느껴지면서 이거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취감을 느꼈어요. 그냥 성취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냥 성취감이 왔어 그냥. 그래 딸이야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지. 나는 이 MVC를 경험하면서 오코치 말처럼 내가 어떤 욕구가 있는지를 알아챘을 때도 인식했을 때도 눈 녹듯이 녹지만 그 수단과 방법을 찾았을 때 정말 짜릿함은 내가 정말 맛을 봤거든요. 그 내가 정말 난 내 욕구까지는 알겠어. 아까 우리 하정님, 고두님 말씀처럼 쉬고 싶고 휴식하고 싶고 돌봄을 받고 싶은 욕구까지는 내가 어떻게든 인식을 하겠어. 그리고 나의 느낌도 내가 그래서 쉬지 못해서 힘들고 뭐 비참하고 뭐 괴롭고 이런 나의 충족되지 않은 느낌도 알겠어. 근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뭘까? 그러니까 이 수단과 방법이 정말 내가 아무리 강구하려고 해도 뭐 아까 우리 오코치님 말씀처럼 뭐 타자 연습을 한다, 뭐 속도를 늦춘다, 뭐 여러 가지 내 생각을 바꾼다라고 해서 이런 수단과 방법이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딱히 수단과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어. 그럴 때 딱 그게 딱 해결이 되면 와, 그건 진짜 뽕은 안 맞아봤는데 이런 느낌인가? 이렇게 그렇더라고. 이 MVC가 그렇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단과 방법보다 더 강력한 게 욕구를 알아차렸을 때 그 욕구가 나한테 채워지는 그 느낌. 그냥 가슴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 필요 없어 그냥. 왜냐면 숙달이 되었을 때 느끼는 그런 성취감 이런 게 내가 숙달이 되어야만 느껴지는 게 아니고 약간 나한테 필요한 게 그거였구나 라는 걸 아는 순간 채워지는 그런 느낌. 그 욕구잖아. 따라하고 싶은 사람이었구나. 욕구잖아 욕구. 욕구는 그냥 내 안에서 이렇게 불러일으켜지는. 그 약간 기분 알 것 같아요, 지금. 그 오코치님이 얘기하는 그 기분이 내가 아까 그 옛날에 내가 휴식과 자기 돌봄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엄청 위로받는 느낌이었거든. 방향이 정해지는 것 같아. 내 욕구를 내가 알아차렸을 때 내가 그것이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내가 그러면 거기까지 갈 수 있구나. 가면 되겠구나라는 어떤 목표 지점이 찍어지면서 명확하게 숙달하면 되는 거예요. 숙달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내가 너무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어요. 나한테 필요한 욕구가 그거였구나라는 걸 딱 알 때의 그 짜릿함이 이게 아까 얘기한 그 뽕 맞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인 것 같아요. 이게 깜깜한 바다에서 배가 등대 불빛을 딱 봤을 때 느낌일 것 같아. 말로 표현이 정말 안 되는데 그런 느낌. 그래서 계속 하고 싶은 거야. 계속 나한테 물어봐봐 막 이렇게. 나한테 말해봐. 틀려도 괜찮아. 그냥 나한테 던져줘. 내가 맨날 이러가지고. 근데 그게 어떤 그 송이님의 어떤 사례처럼 약간 뭐라 그러지? 그 개인의 어떤 기질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적용될 수도 있겠구나. 소인이 같은 경우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부분에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좀 뽕맞은 느낌이 저는 제가 효율은 내가 인지했으니까 나에게 중요한 욕구는 효율성이구나라고 제가 인식을 하고 나니 그 사이에 어떤 이 효율적이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다툼이나 갈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다툼과 갈등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덮은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나의 욕구가 효율성이었구나라는 걸 딱 인식하고 나니까
아, 이제 내가 그런 어떤 비슷한 갈등이 생길 때 내가 설명할 수 있고 상대에게 명확하게 내가 부탁을 할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난 이게 나한테 중요하고 난 이런 욕구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우리 MVC에서 얘기하듯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부탁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버리더라고. 내가 욕구를 아니까. 그리고 나의 잠시만요. 잠깐만 제가 이따가 들어올게요. 마무리할까요? 정리하죠. 시간 내 가지고 우리 이거 서로 욕구 찾아주는 거 한번 해봐봐요. 자기 에피소드 가지고 뭐라도 아주 이렇게 간단한 에피소드 가지고 서로 해보면 찾아주는 거 해보면 그냥 이게 필요 없어 백날 막 이러는 거 있잖아. 그냥 내 욕구 알기만 하면 돼. 뭐 이런. 제가 지금 잠깐 아까 송이님이 숙달이라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 머릿속에 어떤 게 순식간에 딱 지나갔냐면 아 맞다 숙달이지. 아 숙달 참 진짜 성취감. 내가 그거 원했구나 라고 하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모닝 페이지에 쓰는 걸 순간적으로 상상을 했는데 틀려도 아 맞아 난 숙달을 원했지. 이랬으면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오타를 보면서 수정하면서 치고 있을 것 같아. 그럴 것 같아요. 그게 MBC의 뭐랄까요 꽃이라고 해야 되나? MVC의 뽕이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진짜 해봐야 되겠다. 계속 욕구를 네. 찾는 거. 욕구를 찾는 것만 해도 진짜 뭐가 반짝할 것 같아요, 진짜. 그 연결됐을 딱 연결됐을 때 그 느낌. 음. 근데 이게 혼자 하면 이렇게 안 돼. 그게 너무 아직도 내 관점에서 못 벗어나니까 나도 맨날 이거 맨날 쳐다보거든. 맨날 누가 바꿔 해줘야 돼. 도대체 뭐였을까?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다른 사람들은 거의 한 3번 안에 내 걸 찾아줘. 난 못 찾는데. 다른 사람들의 언어에서 상상도 못한 언어에서 그걸 찾는 거예요. 나는 그 카테고리에 가서 그걸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그게 연결이 안 돼. 그럴 거라고 코치가 다른 사람 찾아줄 때는 다른 분들 찾아줬을 때 그 되게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 모임에서 막 이렇게 빨리 딱 연결 딱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니신 분들이 훨씬 많은 상황. 정리합시다. 나 혼자 이렇게 막 신났어요. 나 혼자. 하나 찾았잖아. 하나 뽕 한 번 맞았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막 이렇게 소그룹에서 얘기 나누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아직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알겠습니다. 한번 맛을 보면 끊을 수가 없지. 저 지금 생각하면서 들어왔어요. 그럼 네 먼저 하세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면 잠깐 거기 안에서 단어 좀 찾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단어 저한테 방금 송이님한테 제가 요청한 것처럼 그렇게 요청해요. 이런 문장으로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완전 아까- 중독됐네. 아까 그 오코치가 자기 에피소드를 이야기할 때만 해도 오코치 많이 졸립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 저도. 지금 깼어. 한 2시간은 깨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에너지 팍 올라와가지고.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이 살아났어. 아까 그냥 큰일 났다. 다 욕구가 죽어가잖아. 충족되면 뽕을 맞아서 살아납니다. 이렇게. 오늘 밤에 이제 잠 못 잔다. 큰일 났다. 모닝 페이지 쓰고 있는 거 아니야? 막 느끼면서 오타를 막 즐기면서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한마디씩 하고 갑시다. 우리. 어떠셨는지 오늘. 저 오늘 그 욕구 찾는 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 욕구를 딱 찾는 순간 되게 위로받는 느낌이었는데, 오코치님 딱 찾는 거 얘기 들으면서, 그 약간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또. 네, 지금의, 그때의 내 욕구였지만 지금의 내 욕구도 좀 찾아봐야 되겠다 싶어요. 오늘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욕구는 뽕이다. 마무리하고 있어요. 송우님 한마디 하세요. 안 소리 안 들려요. 돼. 마이크. 켜졌는데.
안 들리고 있어. 자, 이제. 아, 마이크 얘기해보세요. 그거 같은데. 마이크. 들려요? 네. 마이크를 입에다 대. 오케이. 안 들리는데. 마이크를 아예 빼요. 연결이 안 돼. 빠졌다. 그 마이크가 연결이 안 돼서. 안 들려, 안 들려. 마이크를 아예 빼. 예. 타이핑하면 읽어드릴게요. 우리 나갈 건데. 패스하래, 패스. 패스 알아들었어요. 아니, 그 얘기해봐봐요. 내가 입술 읽어볼게. 안녕. 자, 그러면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아. 네.